자, 하여튼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할 때 되게 천천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함수치정제라고 하는 건 저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제자애가 내가 7개를 정리해 줬더니 이름을 함수치정제 애들이 그러고 다녀서 나도 그냥 함수치정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F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에 7개의 패턴이 있어요. 자,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얘를 갖다가 옛날에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써놨던 것들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예요. f의 x 플러스 y는 자, f의 x 플러스 f의 y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함수 방정식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얘기가 이런저런 데서 써먹긴 하는데요. 얘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이렇게 식이 써지잖아요. 이렇게 식이 써지면 이 얘기는 다 다항함수 얘기예요. 다항함수란 얘기는 뭐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를 갖다 다항함수인데 요 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게 함수 방정식처럼 문제를 써놓으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들어가거든요. 천천히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f의 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의 y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fx는 ax다. 즉 1차 함수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얘는 1차 함수라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넣어볼게요. x 더하기 y를 넣으면 f의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x 더하기 y를 넣으란 얘기가 되는 거죠. f의 x 더하기 y는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x를 넣으라니까 이것은 ax가 되란 얘기예요. 플러스 f의 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 y를 넣으라니까 ay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얘기가 ax 더하기 ay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떤 거를 x 더하기 y를 넣는데 그냥 뭐 x 따로 y 따로 넣은 걸 그냥 더한 거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이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fx는 ax다가 됩니다. 혹시나 얘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미적분할 때 남들 죽어라고 풀 때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툭툭 풀어요.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1차 함수를 갖다가 함수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fx 플러스 y 이건 안 따라 쓰셔도 돼요. fx 플러스 f의 y를 만족할 때 f의 예를 들어서 2가 4다. 이때 f의 6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식을 갖다 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f1 더하기 f1을 자 함수 방정식으로 문제 풀면 이렇게 풀어요. x에다 1 넣고 y에 대해 f의 2는 f의 1 더하기 f의 1인데 그럼 f의 1은 어떻게 구하느냐? f의 1 집어넣으니까 f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f의 2가 4라 그랬으니까 그럼 f의 1은 얼마네? 2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의 2 더하기 2니까 4는 f의 2 더하기 f의 2가 돼요. 그럼 이게 4고 이게 4니까요. 그럼 여기 f의 4는 8이다가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f의 6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f의 2 더하기 4는 f의 2 더하기 f의 4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f의 2가 아까 4였고 f의 4는 8이었으니까 f의 6은 12구나. 이렇게 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여기다가 16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럽게 어렵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0부터 출발해서 f의 0은 1은 해가 쫙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럽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자, 다시요. 요걸 딱 봤어요. 얘가 몇 차 함수 거라고요?
일치함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fx가 뭐라고요? 요 놈이 나오면 얘가 뭐라고요? ax다라 그랬지. 그래서 ax라고 썼어요. f의 2가 얼마라고요? 4죠. f의 2가 4니까 a는 얼마라는 얘기죠? 2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2잖아요. 그럼 f의 6은 얼마예요? 12잖아요. f의 16은 얼마예요? 32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죠. 이건 함수방정식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배운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제가 이놈을 갖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놈의 식을 이용을 해서요.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될 거고 3차 함수는 어떻게 되고 4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러면 모든 다항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이 형제예요. 자, 이 형제는 f의 x 플러스 y는 하고요. 자, f의 x 플러스 f의 y라고 쓰는데 이상한 놈이 뒤에 들러붙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2xy 이상한 식이 하나 더 들러붙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돼요. 어떤 거에다가 x 더하기 y를 넣었어요. 근데 x를 넣은 거랑 y를 넣었을 때랑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은 게 아니라 2xy가 있어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잘 생각해보세요. x 더하기 y의 뭐는 x모 더하기 y모 더하기 2xy 뭐였더라? 옛날에 니네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x 더하기 y의 뭐는 x모 더하기 y모 더하기 2xy.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 x 더하기 y의 뭐는 x모 더하기 y모 더하기 2xy. 2xy 어디서 봤어요? 제곱에서 봤잖아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였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를 갖다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여기가 x제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x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xy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거 2차 함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ax가 붙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여기다 x 더하기 y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y가 돼요. 맞죠? 자, 이것을 fx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ax가 될 거고요. f의 y는 y제곱 더하기 a의 y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 놈이 문제인데 잘 보세요. ax 더하기 ay랑 ax 더하기 ay는 지들이 알아서 끝냈잖아요. 더하기로. 그쵸? 자, 근데 요 놈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생기죠. x 더하기 y를 제곱을 하니까. 그러니까 x제곱하고 y제곱 뒤에 더하기 2xy가 붙어야만 는이 되는 거예요. 살짝 이해되시겠어요? 살짝 이해되시겠어요? 자. 자, 지금부터 요거를 가지고요.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확대시킬 거냐면요. 아예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귀신이 될 때까지 제가 확대를 시킬 거예요. 니네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봐봐요. 이거 아는 순간에 죽으라고 풀 걸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려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문제를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f의 x 더하기 y는 fx 플러스 f의 y까지 써지면요. 여기까지 써지면 다항함수란 뜻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AX라고 쓰시면 돼요. FX는 AX. 그쵸? 근데 여기다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4XY를 쓸게요. 얼라? 원래 여기가 뭐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Y였어야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 자, 요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2차 함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XY가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그쵸? 근데 여기 앞에 뭐죠? 4죠? 그럼 EXY 앞에 뭐가 곱해졌다는 얘기예요? 4XY가 되려면 EXY에다 뭘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2를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X제곱 앞에 2가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AX는 기본으로 씁니다. 됐을까?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보세요. 이제 바꿀게요. 자, fx는 뭐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예요.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뭐였어야 돼요? 2xy였어야 돼요. 근데 앞에 1밖에 없잖아요. 그럼 2xy에다가 뭘 곱했기 때문에 그래요?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또 바꿉니다. 빼기 3xy 이렇게. 원래 여기 정상적으로 2xy였어야 되죠.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뭘 곱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했기 때문이지. 맞잖아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ax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조금 더 응용합니다. 자, 어디까지? 모든 다항함수를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다항함수는 잘 안 내고요. 보통 3차까지만 냅니다. 3차 연습할게요. 여기까지 나오면 다항함수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에 xy가 없으면 1차인 거예요. 1차. 그래서 ax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여기 곱하기가 3개죠. 몇 차 함수인 것 같아요? 3차 함수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자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플러스 y가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이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이것이 세제곱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딱 보다 보면 아, x 세제곱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6이었으면 x 세제곱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없어요. 1이에요. 그럼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숫자가 붙었어요. 빼기.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숫자는 아무데나 여기다 다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거에서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의 y 빼기 1이다 라고가 있었다고 칩시다. 도대체 이 숫자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빼기 1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미안해. 내가 니네를 갖다가 이거는 사실 귀신들이나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귀신인 거고 이게 아까 내가 이거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냐면 fx는 ax라 그랬죠. 1차죠. 2차 아니죠. 3차도 아니죠.
그 1차죠. 그죠? 근데 도대체 빼기 1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F라고 하는 것에 상수는 여기는 F의 한 개가 나와요. 근데 이 F는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수가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돼버립니다. 상수가 있었다면. 그쵸? 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1을 뺐다는 얘기는요,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빼줘서 는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상수가 1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요, 자, f의 x는 ax까지는 똑같은데 1차인데요. 여기에 상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넣으면 a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그쵸? 는 fx는 뭐냐면 ax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y를 넣게 되면 ay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상수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이 는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는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빼기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맞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1번, 2번의 종합 문제예요. 자, 마지막 종합 문제 하나를 딱 해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 놓고 한 번에 쫙 쓸 수 있으면 이해 다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fx를 한 줄에 쫙 쓸 수 있으면 이해 다 하신 거예요. 자, 읊어봐. fx는 x 세제곱 맞죠? ax는 늘 자동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아니죠? 여기에 상수가 하나, 상수는 두 개. 그러면 하나를 빼야만 말이 됐으니까 여기 뭐겠어요? 플러스 3. 이걸 보고 여기까지 딱 쓸 수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 이게 수업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미적분할 때 이걸 알고 푸는 사람과 못 풀고 푸는 사람은요,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문제가 나와요.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게 하는데요. 일단 이걸 알아두면 다음 함수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천천히 다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거 쭉 나오면 이게 뭐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떨굴 수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있을 건데. 자, 이 124쪽 가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124쪽.
교과서 124쪽 보세요. 자, 마플 개념 익힌 4번 문제 보세요. 자,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2xy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이거 뭔지 보이세요? 이거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그럼 fx 쓰세요. fx는 뭐니? x제곱 플러스 ax. 끝났어요. 밑에 보면 겁나게 이상한 식 써있죠? 그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요거 하나로 돼서 미분 하나 배우시면 끝나요. 풀이에 그런 얘기 없죠? 없어요. 이건 고수들만 보는 거예요. 함수 방정식 갖고 노는 사람만.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제 193번 문제 보세요. 자,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xy라고 되어 있죠?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써 있죠. 그럼 fx는 뭐예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죠. 끝났어요.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변형 문제 194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빼기 1 나왔죠? 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그럼 뭐라고 써요? fx는 ax 플러스 1이죠. 만약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 빼기 1이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 있었다면 상수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이었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발전문 195번이요. f의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의 y 빼기 xy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x제곱 앞에 뭐 써 있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fx 뭐라고 써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복잡한 풀이 안 푸셔도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적분해서 또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1형제, 2형제인데요. 자, 1형제하고 2형제는 둘 다 다항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함수 방정식으로 쓰느냐예요. 그래서 F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여기를 알고 계시면 요건 되게 빨리 풉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형태는 또 다른 패턴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이제 3형제. 3형제는 제가 빨리 써드릴게요. 자,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곱하기 f의 y라고 써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f에다가 더하기를 썼더니 곱하기가 되는 것은 자, 뭔가가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윤서야 하품을 하시면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곱하기로 됐던 게 뭐더라?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오면 얘는 지수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x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a의 x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건 이제 지수함수 하면서 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형제가 뭐냐면요. f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요놈이 따로따로 더하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곱하기를 따로따로 더하기로 갈랐던 게 뭐였더라? 로그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오면 이것은 로그 함수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밑을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fx를 잡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1, 2, 3, 4형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함수가 무슨 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항함수 1형제, 2형제예요. 그 다음에 3형제는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4형제는 로그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형제, 6형제, 7형제인데요. 요 세 놈은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5번째 거는 어떻게 식이 써있냐면 f의 x 플러스 2는 f의 x다 라고 써있는 형태고요. 5형, 6형제는 어떻게 되냐 f의 2 플러스 x는 f의 뭐 마이너스 x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7형제는 어떻게 되냐면 f의 2 플러스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뭐 2-x는 6이다 뭐 이런 따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쓴 것 같지만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F를 봤을 때 얘가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는 눈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F랑 F를 보세요. F랑 F를 보세요. 자, 속에 있는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F랑 F를 보시고요. 여기도 F랑 F를 보세요. F라고 하는 것은 F가 끝나고 나서 나온 마지막 계산에서 나온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Y값과 Y값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Y랑 Y는 같다. 여기도 Y랑 Y는 같다. 여기는요. Y랑 Y를 더했더니 6이더라. 이렇게 해석하시죠. F 전체는 Y라고 볼게요. Y. 자, 해석하시죠. Y랑 Y는 같다. Y랑 Y는 같다. Y랑 Y를 더했더니 6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F 전체가 Y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애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 요 놈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F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요 동글뱅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얘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얘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를 넣었더니 베타를 넣었더니 Y값이 같더란 뜻이에요. 여기도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더니 Y값은 같은 값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는데 Y를 더했더니 6이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호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부호가 같아요. 여기는 부호가 달라요. 여기는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해 볼게요. 얘가 알파고 노란색이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Y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Y값은 같은 값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보세요. 알파랑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기랑 여기랑 x를 보니까 부호가 똑같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 나와요? 자, x가 없어지려면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 나오게 되죠? 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알파랑 베타의 간격이 2가 되면 y값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요 칸이 두 칸이에요. 두 칸. 그럼 y값은 같아야 돼요. 그럼 요 놈이 여기 찍히면 두 칸이 여기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럼 얘도 똑같이 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뭐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2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연습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니까 주기가 뭐 하는 게 문제 바뀌면 이제 헤매시는 거예요. 근데 보는 눈이 이래셔야 돼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다시 할게요.
자, 보는 눈이 y는 어떻다고요? 같아요. 이때 x의 부호를 보세요. x의 부호가 같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뭐예요? 빼주면 간격이 얼마나 나와요? 4. 4칸 간격 되면 y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주기가 뭐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4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고난이도 하나 갑니다. 고난이도 하나 갈게요. 요거 하나 별표 쳐드려요. 여기랑 여기랑 딱 보면 여기랑 여기랑은 주기가 2라는 거 알겠죠? 주기가 2인데 뒤에 숫자가 3이 더해져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가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부터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요거라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하기 3이 있으면 이 그래프에다가 3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위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주기에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이제 나중에 또 나올 때 응용 문제를 합치고 해서 막 쫙 나오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자, y값과 y값은 어때요? 같아요. y값과 y값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을 봤는데 x의 부호가 어떻지? 다르죠? 그럼 x를 없애려면 뺐을 때 x는 안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해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2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두 개를 더해서 2란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제 확률 통계 하시면 돼요. 합이 100이에요. 근데 2명이에요. 그럼 평균은 얼마죠? 당연히 50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률 통계 하실 때 통계 들어가실 때요. 합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평균이라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개의 합이 얼마죠? 1이죠. 그럼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합이 2잖아요. 그럼 평균이 1이죠. 근데 평균이 1이 되려면요. 1에서 얘가 3만큼 더 갔으면 여기서 3만큼 빼주면 평균은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좌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x값들은. 그러면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평균이 1이 되는 애들은요. y값이 어떻다는 얘기가 됩니다. 같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을 때요. 얘가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y값은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은 다 1인 거예요. x로 평균 내면. 즉 x는 1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면 평균은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x는 1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 된다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응용 갑니다. 니네 이런 형태는요. 수투 전체에서 무조건 전체에서 밥 먹듯이 튀어나와요. 이런 식들이.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요. 자, f의 4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다. 자, 보는 눈 되시겠어요? y는 어떻다고요? 같은데 여기 x의 부호 보세요. x의 부호가 다르죠? 그럼 x를 없애려면 두 개를 뭐 해요? 더하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3이죠? 이건 x는 3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안 떠듭니다. 해석해 보세요.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명 뭐라고 배우는 겁니다. 우함수라고 배우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이제 자, 이 파란색은 딱 보이죠? 더했더니 뭐 나와요? 4. 평균이 얼마예요? 2죠. 맞죠? 그럼 2에 대해서 x는 대칭이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y를 더했더니 뭐 나와요? 6 나오죠. 그럼 y를 더해서 6이라는 얘기는 y의 평균이 뭐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죠. 다시요. 안에 있는 애들이 x좌표 알파 베타인데요. 두 개를 더했더니 4더라. 그럼 평균이 2란 얘기가 돼요. 즉 x의 평균은 2예요. y를 더했더니 6이래요. 그럼 y의 평균은 3이란 얘기죠. 그럼 x의 평균은 2이고 y의 평균은 3이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x의 평균은 2이고 y의 평균은 3이면 2,3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려나? x의 평균은 2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x는 2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x들은. 그럼 x들은 이렇게 되는데 y의 평균이 3이 되려면 이것에 대해서도 또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요만큼 갔으면 얘도 요만큼 가는데 y 값들이 또 3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니네 점대칭 함수 중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함수가 뭐죠? 분수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1분의 3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되면 x의 정무선은 얼마지? 1이죠. y의 정무선은 얼마죠? 3이죠. 그럼 x에 0 집어넣었더니 그래프가 아니냐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니, 그지? 그거 이 점에 대해서 다 뭐가 되죠? 점대칭이 되죠? 맞죠? fx 딱 하니 이렇게 딱 하나 써놓고, 자, f의 4 플러스 x 플러스 f의 k는 네모다 라고 해서 k랑 네모 때릴 수도 있어요. x의 평균이 1이죠? 그럼 더해서 뭐 나오면 돼요? 2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더해서 2가 되려면 마이너스 x 써주고 마이너스 2 써주면 더하면 2잖아요. y의 평균이 얼마죠? 3이죠. 그럼 y를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2여야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분수함수 때 나중에 3차함수 배우시면 요 점에 대한 점대칭 되거든요. 요런 따위를 한 번 더 무려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요. 조금 더 확장을 줄게요. 자, 제가 문제 하나 쓸게요. F에 무슨 소리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죠. 왜냐면 더했더니 x 더했더니 0이고 y 더했더니 0이더라. 즉 0,0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뜻이 되죠.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랬어요? 기함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1, 2, 3, 4, 5번을 딱 하니 배웠으면 뭐 이제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시냐면요.
농락 모드라는 게 있어요. 농락 모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다. 뭔 소리게? 있다. 이거 떠듭니다. 얘 이쪽으로 한쪽을 넘겨준 것 뿐이에요. 이게 농락 모드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x는 0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소리예요? 0,0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가 못 알아보게끔요. 계속 이제 바꿔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저렇게 바꿔놓고 해서 자 속아라. 만약에 이거 하나만 딱 때려놔도 여러분 죽을 거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분명히 얘기해줬거든요. 농락 모드잖아요. 아까 분명히 보이는 문제를 그러면 아는 형태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게 뭐였어요? 주기가 2였는데 뒤로 가면서 3칸씩을 올려라. 계속 올려가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놈을 이렇게 내놓으면 와 나는 못 풀어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농락모도 되게 잘 보셔요.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들 갖다 이것도 이것만 딱 따놓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가져 있단 말이죠. 보이시는 걸까요? 여기 x랑 x랑 딱 보니까 더했더니 2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왜 내가 모르는 형태처럼 되지? 이거 이항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농락 모드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를 갖다 좌우를 뒤집어 가지고 못 보게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 함수 추정제 문제는요. 수투 전체를 걸쳐서요. 미적분 전체를 걸쳐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딱 했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4번 문제에서 혹시 이것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다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를 딱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뭐죠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x는 0이 되니까 이 얘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얘가 여기서 0부터 이렇게 돼서 1,1에다가 딱 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서 하얀식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쪽에서 가서 이렇게 됐고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니까요. 요 놈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을 그대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왔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왔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여기 와서 점이 찍혔겠죠? 마이너스 2였을 거고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기 2였을 거고 이렇게 찍어줬겠죠? 그래프를 그렸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놓고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의 fx랑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갈 때의 좌극한의 f의 x 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얘가 우극한이죠? 그럼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2겠네요. 맞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몰랐다 그러면 여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떻게 따질 거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떻게 따질 거냐?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1의 좌극한으로 보고 있어요. 부호가 반대겠지만. 얘를 안 그렸다면, 물론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프 그려서 대충 이해를 해보셨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걸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갖다가 1의 우극한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1의 우극한으로 보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1로 쓸 수는 있었겠죠. 안 그렸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요. 요게 원점 대칭이었다는 개념을 알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이요. 자, 18번의 그래프에서는요. 일단 앞에 거는 좀 A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그쵸? f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하니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 동의되세요?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지는데 이건 마이너스 2겠죠? 오른쪽이고요. f의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힘들었던 이유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여기서부터 생각하세요. x가 아닌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합성함수다.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생각하고요. xt라고 생각해서 하나 그리시면 되게 간단해요. 자, 마이너스 2일 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t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개 돌려보니까 1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놈이 f로 가야 되니까 1의 우극한이면 1이다라고.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분명히 여기를 갖다가 안 그렸죠. 이걸 안 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저 답을 잘못 체크했어요. 이라는 된장. 자, 또 몇 번이라고요? 29번. 29번이요? 아, 29번은 왜 질문이 나왔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고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는데 우극한의 fx고요. 빼기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좌극한이고요. x-1분의 f의 x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는 문제가 없었지. 1의 우극한, 그러니까 1의 우극한 그러니까 2다라고 나왔겠네요. 자, 2는 됐어요. 빼기는 됐고요. 자, 요 놈인데, 자, 0의 좌극한이에요. 0의 좌극한이면 4가 되나요? fx는? 그럼 이놈은 4가 되는 건 맞아요. 문제는 요거죠. 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요 문제는요. 자, x가 0이 지금 이 문제 얘의 문제인데요. 오늘 수업할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얘는요. x-1이라는 애인데 0에 가까워지는데, 자, 여기서 오늘 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얘는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것의 극한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놈을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는 거냐?
요게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도 됩니다. 극한값을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나요? 분수인데 여기서 분수인데가 헷갈린 거거든요. 분수인데 자 오늘 하실 거긴 한데요. 얘가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은요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얘는 4에 가까워지니까요. 이것 전체는 그냥 마이너스 4에 가까워진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찝찝하시죠? 자, 오늘 수업 하시면 얘가 이제 연결이 돼요. 요건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은 것에서는요, 그냥 좌우를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제가 저기 지도 나가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또 질문할 것도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지금 좀 전에 내가 이거 지금 이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